설명을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가서 또 우리가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사업이 정해진 처음 예잖아요. 그래서 뒤에 사업 계획서를 봤는데, 앞에 처음에 2시간이면 될 줄 알았던 게 뒤에 이제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분했어요. 속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정을 안 하고 많이 받아주면서 차분하게 했었던 점이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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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는 중간에 들어왔는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전과적으로 제가 평가할 입장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평가가 전체 평가라기보다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 긍정적으로 괜찮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이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홍현숙 선생님이 아마 보조 퍼실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 퍼실과 보조 퍼실이 사전에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참 좋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예, 박경림 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저도 처음 할 때, 그 알스 브레이킹 할 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내 생각을 얘기를 해도 안전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붙인 스티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또 뒤에 적기가 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사회자가 확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불편했거든요. 사실은 적을 때마다 내가 잘 적어야 되는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게 글이 잘 안 적어지던데 요번에는 이제 좀 편하게 마음대로 막 적을 수도 있었고 또 예시를 보여주니까 또 더 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처음 하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 제가 어떤 글을 적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박경림 쌤이 지금 얘기해 줬던 것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 같이 하기에. 네. 네. 이상원 선생님, 이상원 선생님 좀 홍윤수 쌤 아직 안 하셨죠? 네, 네. 저는 오늘 정리한다고 사실은 대화에 다들 집중을 많이 못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그 진행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매끄럽게 보여주신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색색깔 알록달록 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쓰는 것밖에 잘 못 봐가지고, 죄송해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원 선생님.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저 CWM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앞을 못 봤어요. 전체적으로 못 봐가지고 별 없는데요, 저는. 네. 제가 이야기 조금 드리면 일단은 네. 전 뭐가 좋았냐면 우리가 앞에서 4번 했잖아요. 맞죠? 오늘 5번째잖아요. 4번 하면서 처음에 이거 해야 됩니다라는 거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화면 및 마이크부터 확인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는 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 또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화면 확인하고 마이크 테스트 일일이 확인하셨고 그리고 간식 확인하셨잖아요. 이 멘트 다 그 대본이 있어야 돼요 이거. 물론 없어도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사오긴 할 건데 그 부분도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그거를 제가 다 확인해야 될지 아니면 메인 FT가 확인해야 될지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노전 쌤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하실 건데 목요일 날 아이들하고 이제 방을 만들 거예요 단톡방을.
이제 만드실 건데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줄 거잖아요. 뭐 사각계획서 예시도 예를 좀 주고 여러 가지 줄 건데 간식 쿠폰은 제가 보내줄 거거든요. 3,000원짜리 이용권. 근데 그거 가지고 간식 사오게 하는 거. 그거 확인은 메인 FT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게 네, 나을까요? 메인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친하게 좀 지는 거, 네. 예, 좀 먼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간식을 뭘 사면 좋은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제가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예, 좋았던 거, 네. 그리고 같은 그림 다른 보기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결론이 이제 우리 겹쳐 보이는 거 말고 같은 그림인데 다른 그 모양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주셨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낌을 조금 살려주셨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을 일단 토론자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어제부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물어보는 게 잘 들었어요, 이해하셨죠? 요거 말고 오늘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아시죠?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이런 거. 네.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였죠? 요거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의 목적 설명 되게 좋으셨어요. 사업 목적 설명을 얘기해 주신 것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게 아까 보여드렸죠 화면. 그러니까 오늘 사전에 준비하셨던 내용은 기존에 이제 했던 분들 걸 이제 참고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깔끔하게 잘하셨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정리된 거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1시에 토론을 시작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 본다고요? 늦어도 12시 반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로 들어가서 좀 보고 있어라.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고 아이들이 이제 확대해서 보거나 뭐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고 없어도 전반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다 보여주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얘기 전달해주면 좋겠다. 특히 여기 이제 주제 설명과 토론 결과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 이런 화살표로 뭔가 해야 된다는 걸 표시해 준다 줬다는 거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긍정평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정리된 글에 제 이름을 갖고 얘기 없어요. 네, 영상을 보시거나 아래 글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네, 이제 아쉬웠던 거. 네. 네, 어떤 부분이 아쉬웠을까요? 네, 조혜정 쌤 먼저요. 일단 질문 중간중간에 제가 해야 할 추가해서 좀 맥락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게 아쉬웠고 그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 못 간 것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좀 정신줄을 놓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신줄을 잡고 여기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CWM 할 때부터 그 스티커 붙일 때부터 그 스티커를 붙여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인지가 잘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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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네,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네,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해 주세요. 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면 네.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 뭐 필요 없는 질문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거는 특성상 일단 사업이 정해지고 모여서 사업 계획을 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을 조금 하나 그게 있었으면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의정 선생님 부분에서는 CWM으로 사업계획서를 짰잖아요.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CWM으로 하면서 저는 계속 이거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왜 유목화를 하고 이걸 왜 제목을 다시 정해야 되는지 사실 그닥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같은 걸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뭐 혜정쌤이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혜정쌤 말고 전부 다 우리 다 이렇게 해당하는 거긴 한데 저는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뭘 다짐하고 끝내는 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들어왔다가 뭘 다짐합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 쓰라 그래서 쓰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다짐합니다 말고 좀 바꿨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어요. 죄송해요, 까칠해서.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박경림 쌤 아까 제가 뭐 얘기하자고 한 거 우리 얘기 안 했으니까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박경림 쌤 이야기 끝나면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노전 쌤이 지금 일단 하나 집어냈는데 그 이야기 하고 넘어갈까요? 이야기 듣고 돌아가서 얘기할까요? 조혜정 선생님이 지금 저거 나갔어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없어가지고. 예, 지금 조혜정 선생님 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 다신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경님은 바로 할만해? 이야기할까요? 아니 경님이. 어. 애가 멘붕이 온 얼굴인데? 쌤, 그 혹시 불편하게 했으면 열심히. 죄송해요. 왜냐면 저도 그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야지 저희가 이제 보조 퍼실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나을지 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쌤하고 아까 우리 둘이 방에 있던 얘기를 꺼냈는데 혹시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래 그거지. 아니요, 저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경님이 어떻게 스피커가 보고? 스피커가 회의를 하는 중에 사이즈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적은 것 중에서 5장을 내세요, 뭐 3장을 내세요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르고 있잖아요. 3장을 고르고 4장을 고르고 그 와중에 이 스피커 크기가 커졌다가 글자가 줄어들었다가 위치가 바뀌었다가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골랐다가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뺄 수도 있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아니 크기가 줄어들어서 다시 봐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회의가 끝나서 이게 딱 됐을 때까지는 그냥 놔둬줬으면 생각을 하고 이게 편할 텐데 저는 상황이 되게 어색한 상황에서 그게 막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눈도 아프고. 네. 이게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저는 네. 예. 저는 그 우리가 지금 그래도 퍼실을 하려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익숙치 않고 그렇긴 한데 계속 뭘 적고 우리가 보조를 두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끼어드는 것처럼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럿이 다 하는데 학생들도 통제가 어려운데 우리 스스로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거는 좀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게 하면 모르는데 내가 봐야 되는 글을 계속 그 커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말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를 옆에 굳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할 적에 이렇게 대면으로 할 적에는 보조 퍼실이 없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줌은 꼭 보조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하거든요, 요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익숙해야 내가 해봤을 때 그게 방해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세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많이 좀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예, 글쎄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은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게 이제 설정하는 거나 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유 화면을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 화면에 글자가 좀 작게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미로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위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내려 가지고 제가 살펴봐야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통제보다는 그 주의 정도에서 그거 돼야지, 잘못하면은 회의를 좀 더 주의 있게 참여하고 싶은 걸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 주제 나왔을 때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할게요. 다시 돌아오지 말고. 제가 오늘 하면서 전체 논의 안건으로 올려놨어요. 지금 제가 정리한 거라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정리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메인 FT하고요, 스텝에 미로 역할 규정해야 돼요. 그거 우리 안 잡았는데 오늘 좀 많이 느꼈고요. 특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프에서처럼 합의 형성에서 메인이 해야 될 건 메인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거죠. 그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홍영수 쌤이 하시니까 홍영수 쌤은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위로 올렸는데 공유 화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공유 화면이 사라지니까 다른 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얘기하게 되고, 누구는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하고 본인이 미로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우스 때문에 글자가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제까지 결정했던 건 뭐냐면, 메인이 움직이지 않고 보조 이제 스텝이 움직여줘서 화면을 공유하는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메인이 기본적으로 오프에서 하는 행동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유목화할 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건 뭐죠? 확대해보고 줄여보고 옮겨나가는 거. 뭐가 비슷해. 그러면 메인이 움직여야죠. 그래야 메인이 보는 화면이 공유 화면이기 때문에 글자가 크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메인이 보는 거 그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계속. 근데 제가 옆에 바로 붙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가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예지 내가 채팅했는데 채팅을 안 보시는 거예요. 이제 때를 놓치고.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화면이 작으니까 나중에 말한 것처럼 미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유하면 보라고 해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미로 가서 보면은 이제 아까 고전 쌤이 이제 마우스가 딱 나타난 것처럼 누구 마우스 움직이시는 게 보인다고, 공유 화면에서 또.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메인이 미로 화면을 통제한다. 메인이 움직이는 전체가 공유 화면이기 때문에 공유 화면을 쓸 때, 메인이 공유 화면 쓸 때 마우스의 주도권은 메인이. 그런데 메인이 뭘 하지 말자고 하냐면 스텝이 도와줄 부분이 있어요. 글자는 많이 쓰면 글자가 작아지는 거 아시죠? 맞춤법 그냥 네. 한 줄에 길게 써도 글자가 작아져요. 엔터를 쳐서 내려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글자 크기 조절하고 편집하는 정도는 보조 스텝이 해주시는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메인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메인이 하지 않고 계속 스텝을 찾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텝은 알아서 하는 정도. 그래서 메인도 이거 뭐 그저께 어제 전현책 쌤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메인하고 스텝하고 이야기하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메인하고 스텝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이 움직이는 거 기본으로 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래서 메인이 보는 화면에서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게끔. 예. 그리고 오늘 여전히 힘든 부분이야. 처음 원탁 토론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제가 공유 화면을 크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공유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각자 5분, 5개 이상, 예,
5분 안에 적어주세요. 지금부터는 각자 미로로 들어오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쉬워 보이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지만 제 화면 하나에는 뭐예요? 미로 화면이 떠 있잖아요, 여전히 저는. 그러면 이제 작성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죠. 누가 움직이는지 보이는 거거든요, 이때. 아, 누가 열심히 적고 있고 누구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확인해서 이제 적절하게 내가. 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 번 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참가자의 이름을 호칭하지 않아요.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할 때 진짜 중요한 이유 딱 필요 정말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라도 웬만하면은 누구누구님 뭐뭐 하셨어요? 누구누구님 뭐뭐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수위를 잘 경험을 하셔야 돼요. 당장 이게 또 하루아침에 안 될 건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이렇게까지 일단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쌤, 오늘 같은 경우에 더 정신없었던 게 너무 붙어 있었어요, 간격이. 아, 그러다가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했어요. 네. 되게 강한 색이에요. 이게 눈에 피로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네. 제가 아까 조혜정 선생님 들고 와서 얘기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다 주라 소리는 못해요. 이분 스타일이니까. 근데 대신 쌤도 눈이 되게 피곤해요. 이렇게 알록달록. 그러다가 간격이 하나도 이게 까다닥 붙어 있었어요. 거진. 그나마 제가 뗀다고 떼놨는데도 또 붙어 있어 보니까. 중간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하나 옆에 거 뭐 한다고 이렇게 마우스가 가버리면 계속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가 안에서. 오늘 그래서 아마 더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정은현이 했을 것 같은 경우는 대인데 간격이 되게 많이 때려놨었어요. 정은현이 못 찾을 정도로 이불로. 쌤도 옆으로 빼버리면 마우스 안 보이거든요. 간격이 떼놓으면은.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한 김에 해드릴게요. CWM 쪽에 왔는데 일단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누가 의견을 내는지. 그렇게 되면 비교돼요. 옆에 사람들하고. 그리고 부담 줘요. 부담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CWM 쌤 제가 한 번씩 그랬죠. 쌤들 CWM 한 번씩 공부하세요 강조했죠. CWM은 해도 어렵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조혜정 쌤 거 보면은 거진다 의견 내는 거에는 거진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하시고 아마 하시면서 긴장돼서 아까 잠깐 저하고 얘기한 뭐 질문이라든지 이게 생각이 안 났을 때 중간중간에 전체적인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끌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멘붕이 오신 상태였어요. CWM에. 일단 조혜정쌤 자체가 이분들이 강사 가지고 막 열띤 토론을 하니까 선생님이 멘붕이 오신 상태였어요. 이거 정말 뭘 해야 되는지를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날려가고 있는 거야 그쪽으로. 강사 그거 나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엔 솔직히. 근데 날려가고 계시는 거야. 이분들 의견 다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들어줘야 된다는 말. 이게 의견이 너무 강하게 나오거나 이러면 선생님 그거는 제가 잠깐 정리된 뒤에 다시 이걸 갖고 얘기 다시 해볼게요 라고 하고 잡아놓으면 돼요. 그냥 그 얘기는. 근데 그걸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야. 아직 그런 그 기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토론자에 딸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다 흩어져 버려요. 특히 CWM은 더 그래요, 선생님. 거기서 강사가 뭐 학생 강사, 교육생 강사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였고 그리고 그 교육생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강사진 얘기를 했으면 그 쓰신 분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합의가 됐더라도. 그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분의 의견을 동의를 얻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CWM에서. 쓰신 분의 동의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의견에 그냥 딸려가는 거야. 귀찮으니까 전부 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을 던지거나 뭐 농담을 하거나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거 풀어줘야 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걸 할 거예요라고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까 조쌤 말씀하신 것처럼. 조쌤은 항상 지금까지 사업계획서에 가가지고 이게 되면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조 선생님이. 본인이 이해 못하신 것도 있고 본인이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참여자신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쌤 참여자 되시면 안 돼요 라고 강조하잖아요.
참여자신 거예요. 지원 쌤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이 사람도 이해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약간의 방식이 다 있으니까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조혜정 쌤 아까 나는 3시 넘어서 오셨는데 되게 화려했었어요. 판이 2단 3단 이쁘긴 이뻐 되게. 그러다가 간격을 좀 이렇게 넓혀놓으면 그나마 좀 덜 세니 너무 화려하게 손을 안 할 건데 따르르 이렇게 꼼꼼하신 성격 때문인지 이렇게 따르르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 그런 거. 그리고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은 언니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언니가 하는 걸 내가 할 테니까 언니가 공유하면 띄울 때 내가 할 테니까 얘기를 하라고. 그 CWM에 분명히 우리가 할 때 이게 그 정사각형 말고 길게 만들자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의견에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게 아직 기능을 다 안 익히셔 그래요. 안 익혀서 그렇고 뭐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좀 안타까웠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했는데 좀 CWM에 와가지고 완전 멘붕 오시니까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 나중에는. 아마 메인이 흩어지면은 못해요. 메인이 흩어지면은 그거는 분명히 산으로 가요. 메인이 중심 안 잡아주면은 그 토론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2, 3, 2, 3에 끌려가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아까 중간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라고 물어보시는 거 진짜 잘하셨어요. 중간중간에 그걸 확인시켜주고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 뭘 할 거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설명 정도만 해줬어도 이해해요. 애들.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CWM 쪽에서 봤으니까 그쪽 부분밖에 모르죠. 저는 지금. 저 질문 있어요. 혹시 말씀하세요. 아까 CW 그거 M 할 때 우리 쌤이 소그룹 해갖고 10개씩 합의해서 10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5개 되고 5개 뒤에 내렸는데 10개 사실 저는 좀 많더라고요. 그거 혹시 개수가 괜찮은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냥 메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메인이. 아, 몇 개 받아서 몇 개 이거는 메인이 하시는 거고 보통 갈 때 설명을 해줬었어야 돼요. 10개를 고를 거면 10개에서 뭐 4개를 먼저 선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몇 개를 먼저 선정해 주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양이 작으면 반을 받거나 이러는데 보통 3개로 세 분류로 나눠요. 그 개수를. 3분의 1만 받고 그다음에 분류하고 제목 붙이고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고 이거 뭐지? 우리 표시 붙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해당 사항 되는 거 읽으면서 붙이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나와서 붙이든지 이랬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때 이제 활동하게끔 주는 거예요. 집중도를. 10개라고 말씀하셨고 5개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10개 맞는지 개수 살리고 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 이제 다른 사람들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10개 살리고 그다음에 5개 되고 우리 2개 결국은 못 해갖고 뒤에 그냥 갖다 붙였거든요. 합의를 못 봐가. 근데 10개 내가 뭐 했는지 나중에 헷갈리기도 하는 거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이렇게 10개가 비슷하게 많긴 맞으니까. 했어요. 네, 일단 네, 박현림 쌤은 갑자기 꺼졌어. 이상한 쌤은 지금 그 머리에 꽃 피신 뭐 꽃이에 새싹 피신 걸 아시죠? 네, 아니 이게 한번 해봤어요. 이끌래 심심해서. 네, 일단은 일단 이야기를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조혜정 쌤이 그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토하는 시간이 참 많이 없었고 오늘 마지막 프로세스 최종 정리를 이상한 쌤하고 이제 정리하셔서 급하게 수정해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정을 끝나자마자 조혜정 쌤이 홍현수 쌤하고 호흡 맞춘다고 바쁘셨고 시작하기 직전까지 서로 이야기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조혜정 쌤은 이제 바뀐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는 건데 이 말이 프로세스를 정확히 내 거 못 만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바뀐 과정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땄던 거에서 바뀐 내용이 이해하기인데 좀 힘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문제가 이제 그래서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냐면 합의형성 기법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했느냐가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합의형성 기법이라는 거의 이제 기본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조혜정 쌤이 이제 이해하시는 게 이제 아직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이 오프가 아니고 온라인이고 오픈 온라인 통째로 첫 번째 토론회였잖아. 메인으로서 자기가 사업 계획서를 짜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금 부족한 걸 찾는 거고, 그리고 특히 합의형성 기법은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저 1년 동안 합의형성 기법 제대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예. 근데 합의형성 기법을 했다고 외치고 다녔고요. 합의형성 기법이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무조건 합의형성 기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녔고, 심지어 CF 따려고 심화교육 받을 때 내려오신 그 대표님하고 뭐 선생님들하고 CW 그 합의형성 기법에 대해서 막 신나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범 보일 때 욕 듣고 혼나고 그러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저 1차. 저 한 번 시험 떨어졌단 말이에요, CF. 예,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땄는데도 합의형성 기법은 작년 5월 달에 제가 CF 땄는데 8, 9월 달에 제가 됐다니까요, 진짜. 그때 이해했다니까요. 아이, 이해를 쌤, 나 산정인, 나 산정이잖아, 옆에서. 쌤은 분명히 짝토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쌤이 안 받아들이신 거야.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맨날 약식으로 하셨어.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혼났지. 안 혼나고 백이나 그 칼 같은 그 성격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잖아요. 이해 안 가면, 내 것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조혜정 쌤은 그 시간이 짧았던 거야. 짧았지. 예, 짧았던 거야. 그리고 진짜 아쉬운 건 어제 조혜정 쌤하고 제가 이야기했고 어제 밤에 우리 11시부터 신나게 얘기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어.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이제 아시겠고 무슨 얘기 했는지 알 거니까. 그 영상을 봤으면 어제 11시에 있었으면 그나마 좀 도움이 좀 됐을 거예요. 그럼 대폭 수정을 좀 했겠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다음 합의형성 기법 따질 땐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좀 숨 돌렸다가 오늘 조혜정 쌤이 하신 파트에서 합의형성 기법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해야 되겠죠. 해야죠. 네, 그 얘기 좀 하고 이해하려면. 오늘 어쨌든 마무리 지을게 나중에. 네. 자, 또 오늘 아쉬웠던 부분 아까 노전 쌤이 얘기했던 부분이 합의형성 기법이었잖아요. 이건 나중에 같이 이야기 좀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조혜정 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게 제가 기준을 몇 장을 잡아야 될지 기준을 잘 못 세워서 여쭤본 거였어요. 저한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그 합의형성 기법으로 안을 몇 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개. 합의형성 기법으로 나온 결과물로 여러 개잖아요. 하나가 아니었잖아. 여러 개 만드는 거 여러 개. 네. 여러 개 만드는 거로 해서 조혜정 쌤이 투표를 3가지 방법으로 짰어요. 개수는 제가 물론 3번 투표하는 거예요. 3번. 네. 3번 투표하면 한 사람한테 3번 투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3번 투표할 기회 주니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3번 더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대화가 뭐였냐면 하나 안에 7명인데 8개 투표돼 있어요. 막 그러고 8개 투표 누가 했지? 그런 거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 건데.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이해가 나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우리가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7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는 투표용지 4개 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10개인가 8개가 있는데 처음에 투표용지 몇 개 줬어요? 2개. 왜 2개 줬게? 4개 줬어요. 4개. 네. 그러니까 투표를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근데 두 번째 투표를 하나밖에 안 주신 거예요. 경험 부족인 거지 이거는. 네, 경험 부족.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본인도 안 했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3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투표만 하라고 하니까 청소년들은 그 단계에서 큰 불만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니까 이해한 거야 이제. 네, 우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이문이 생긴 건데 역으로 청소년들은 하라고 했을 것 같아 그냥. 네. 어쩌면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그렇고요. 네. 아직 오늘 아쉬웠던 부분 얘기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고지현 쌤 마우스 이야기 말고 오늘 아쉬웠던 거. 아까 그 사업 계획서 쓰는데 저도 노전 쌤하고 비슷하게 사업 계획서 그렇게 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시간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안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그랬어요. 이것도 저도 다 저희 얘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정작.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는 어차피 조혜정 선생님 오늘 처음이기도 하지만 또 이걸 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
너무 의기소침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도 어저께 지적받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스마트폰 할 때 연꽃으로 해서 적고 나서 공유 화면으로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 미로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해가지고 하고 나서 또 공유 화면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미로 화면을 다 보느라고 발표자를 이거 발표해 주시겠어요? 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자를 볼 수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제가 어저께 지적을 안 받았으면 내가 이걸 갖다가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조혜정 선생님도 이걸 알아야 다음에 할 때 이게 하고 미로 화면을 하고 마우스를 떼주시고 공유 화면으로 와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사업계획안 샘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했을 때도 또한 공유 화면이 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거는 제가 어저께 지적받은 거라서 일부러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실전에 할 때는 조금 저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합의 형성 기법을 해가지고 투표를 3번을 해서 하라 그랬을 적에는 제일 투표를 많이 받은 어떤 한 가지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정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 계획안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어떤 돈이 든데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좀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당황하는 게 좀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냥 중간에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안을 냈어요. 홍보비라든가 예산이 필요한 하나만 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그럼 홍보비로 해서 받았는데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런 안들이 왔어요. 그럴 때 거기서도 혹시 투표를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예산은 홍보비 예산은 뭐 얼마를 정해졌다 이렇게 하나 정도는 매듭이 좀 저어졌으면 결론을 하나 맺고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뭉뚱그려서 했을 때 여러 안이 나왔을 때 과연 그럼 홍보비가 50만 원이 필요한 건지 500만 원이 필요한 건지 결론을 못 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것 같고 다시 한번 도트 투표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런 거 제가 체크한 거는 제가 지적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아쉬웠어요, 선생님. 네. 네. 네, 그리고 박경림 쌤 오늘 아쉬웠던 부분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하죠. 박경림 쌤이 아까 좋으셨다고 했고 편하셨다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아이스 브리킹 할 때 좋았다고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서 좋았다. 네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 되고 생각나는 거를 적으라고 얘기해놓고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네. 그게 틀렸는지 맞는 건지 저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적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매번 그렇게 물어봐 주지 않으니까 편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우리 퍼실리테이터로서 이제 어떤 뜻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딴 거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오늘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건데, 조혜정 선생님께서 이 파트를 보시면 이름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좋은 뜻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칸에 대해 자기 의견을 적게끔. 그래서 발표를 시킨 거 기억나시죠? 각자 자기 거 읽었어요. 각자 자기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읽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합병세 기법에서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합병세 기법에서. 그리고 웬만한 우리가 토론의 과정에서도 이거 누가 적으셨어요? 이거 하고
내가 적은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합의라는 과정이 가장 똑똑한 사람의 아니면 가장 좋은 의견을 뽑아내는 과정이 아니죠. 이거 누가 적었지? 이 좋은 얘기를 누가 적었지?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막 박수 쳐주고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부분보다 전체가 합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누구나 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자는 게 아니고, 봐라,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 뭐고 했어도 그 의견을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니 더 좋은 거 나오더라. 요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가면은 작성자를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근데 왜 우리가 물어봐요? 중간중간에 이거 누가 썼는지 왜 물어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만.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그것도 저만 모르면 안 해. 퍼실리테이터가 모른다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인데 이거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내가 궁금해도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궁금하다고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때만 작성자를 찾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섞는다니까요.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고 섞어. 글씨체 보면 알 수 있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지 않게 이분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이런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오늘 조혜정 선생님은 이제 아주 친절하게 누가 몇 개 누가 뭐가 적는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말고 찬반 토론에서는 난리가 나요. 뭐 의료 뭐 병원 어디에 지을지 막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막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투표를 어떻게 해요? 1분 안에 거기에.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최대한 숨겨줘야 되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이 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가 생기느냐면요. 나는 몇 개 못 적고 있네? 저 사람 많이 적고 있네? 내 의견은 이건데 저 사람은 저거네? 비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비교하지 않는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적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네?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깁니다. 누가 적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아이러니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투표할 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벌어진 이제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저도 많이 겪었던 건데, 준비 다 해놓고 조혜정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첫 번째 투표 4개 해주세요. 색깔 아무거나 하라고 한 거예요. 투표를 여러 번 할 건데, 여러 번 한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색깔, 첫 번째 질문에만 보고도 이 질문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구나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투표할 때는 가능하면 색깔을 동일하게 줘요. 첫 번째는 빨간색만 써주세요. 두 번째는 파란색만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투표가 여러 번일 때 참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질문에 투표하면은 결과가 대충 나오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발동해서 표가 많이 나온 거 밀어주거나 안 나온 것 중에 선택해주거나 그런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그리고 합의형성 기법에 하나를 고를 때 합의형성 기법의 투표법이 따로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거 이야기는 우리 좀 마무리 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이번에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공론화 과정에서 투표할 때는 합의형성 기법일 때 그냥 투표 안 시키더라고요. 단계를 거쳐요. 아주 괜찮은 단계, 아주 재밌네. 정말 프로다운 어떤 방법을 거쳐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오해였지만 누가 2번 투표했거나 누가 투표했다 안 했다 그런 것만 오해가 좀 있었죠.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해결하는 방법. 오프에서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프에서는 자, 이번에 빨간색만 투표합니다. 근데 선택하는 거야. 선택되면은 어떤 상금을 줘.
근데 자기가 한 곳에 하나만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1, 2, 3, 4, 5조 조마다 투표해야 되는데 5조는 5조에 투표하지 말랬는데 5조는 5조 투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투표에다가 저기 테이블 번호 써요. 조 네. 표시예요. 네. 그래서 방금 박정은 선생님 이제 경험자니까 스티커에 자기만의 기호를 적으라고 그래요. 자기만의 이름. 아니면 조별 투표할 때는 조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요. 투표 용지에. 그래서 투표 용지에 조 이름 적고 투표하면은 자기 조에 투표가 있으면 무효 처리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왜 투표하면 투표해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별표를 썼잖아요. 사람마다 모양을 정해줘도 돼요. 투표 용지. 단 색깔은 동일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상환해 주세요.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게 해주는 거야. 한 곳에 하나만 투표하니까. 그것도 누가 어디에다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표할 때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 없어요. 투표할 땐 사실은. 왜 1인 1표이기 때문에 저거 누가 투표했으니까 나 저거 찍어 안 찍어 그렇게 발동되지는 보통 않아요. 투표에 표시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중복 투표 방지. 네, 그게 보통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아까 거기서 투표를 할 때 지금 의견이 9개 나왔거든요. 네. 근데 혜정 선생님이 투표 그 도트를 4개씩 배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나온 의견의 2분의 1이니까 5개를 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만 고를 때는 맞아요. 그런데 응. 3번 투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원래 세 그래서 번을 4개만 한다. 줘도 네.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정 쌤이 이제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뭘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요거 내용.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보셨죠?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적은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의문 가졌던 거 12개 이상 적었어요. 짝토이면 1인당 6개 이상이니까 맞죠? 근데 많이 적으면 더 많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짝토이에서 10개를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고 10개 한 곳에 모은 다음에 5개 먼저 유목하고 나머지 5개 받아서 제목 붙이는 걸로 하셨는데 이 흐름 속에서 이제 합병성 기법을 공개적으로 처음 하시는 거니까 되게 혼란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추가로 질문이나 그런 부분이 없으신가요? 네. 또 이제 아쉬웠던 부분 있으시면 홍영수 쌤 오늘 아쉬웠던 부분. 제가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렇게 칸도 맞추고 해서 방해를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밖에 나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끝나고 이게 이야기하실 때 안 보일까 봐 저딴에는 이제 글자를 키우고 막 했던 것들이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잘 보이게 정돈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움직였던 부분들이 어쩌면 그게 독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될 수 있으면 제가 이게 말을 안 하고 있으려고 많이 했거든요. 끄고 그래서 메인이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거기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혜정 선생님께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이제 최대한 달려가서 써주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뒤로 조금 가니까 앞에 부분에 제가 성급하게 끼어들어 부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오늘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제가 보조 퍼실 하루 하고 나서 항상 상하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안하고 나랑 얼마나 그게 다르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게 필요했고 알아야 되는 건지를
완전 많이 느꼈어요. 늘 갈등했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걸 어떻게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많이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제가 이거 쓸 맞아요. 줄 안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제가 보조 전문이잖아.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퍼실도 마찬가지고 보조도 마찬가지고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아, 빨리 아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조 해보니까 퍼즐도 마찬가지지만 의견을 낼 때 퍼즐도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의견을 낼 때. 그러면 보조 역시도 의견을 내실 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제가 또 나 혼자 막 급한 거예요. 빨리 정리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상하 선생님 다시 한번 봤어요. 제가 그럼 뭐 옆에서 이렇게 살살 살랑살랑살랑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 선생님, 요령이 그거는 딱 있어 하나예요. 프로세스를 라고요. 같이 다 파악을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떤 그래서 질문을 할 건지를 아니까. 그래서 내가 프로세스를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조가 그 프로세스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쌤들 프로세스를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프로세스 다 빼갖고 내가 체크해놓은 거 옆에 놔두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뭘 하는지를 아니까 따라가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조 절대 못해요. 선생님. 그는 오프라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은 그냥 보조가 가서 뭐 그건 안 하겠지만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빠뜨빠뜨 눈치채야 되거든요. 갖다 달라고 빨리 갖다 줘야 되고. 저는 그 흐름을 다 알아야 좀 보조가 편해요. 선생님. 하나 여쭤보 보조는 말 많이 안 해도 되잖아. 움직이기만 하면 되잖아.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그건 좋아요. 말을 안 하고 마우스로 말하는 사람. 홍영수 쌤 있잖아 오늘 네. 이제 그 보조 퍼즐 역할 스텝 역할 하시면서 네. 공유 화면을 주로 보셨어요? 홍영수 쌤 제 개인의 미로를 주로 많이 보셨어요? 미로 솔직히 말하면 미로밖에 안 봤어요. 공유 화면 미로만 하루 보고 보니까 미로 보던데요. 이 부분 너무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쌤, 나는 두 개 다 보면서 해요. 두 개 다. 작업하기 전에 뭐 꼭 공유 화면 먼저 봐야 돼. 공유 화면 상황을 공유에 보고 어떤 게 이 떴는지 봐야 작업해야지 돼요. 이게 나와야 돼. 이거 요령이에요. 요령. 이게 경험이 아니야. 모니터가 한 개인데 공유 화면하고 미로 화면을 동시에 봐집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그 두 개 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거 최소화를 해놓고 옆에 미로 옆에 당겨놓고 봐요. 그걸 옆에 당겨놓고 3분의 1씩, 3분의 2씩, 3분의 2씩 겹쳐놓고 하나 클릭하면 그게 3분의 1로 확대되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면 그 선택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선택이 있는데 그거 설정해놓고 해야 돼요. 저 다 끝나고 난 뒤에 보조 끝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정말 전 좋아. 지금 알았네요. 다행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알았어. 해드릴게요. 이런 거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한글 작업을 이렇게 해요. 네. 그 상태에서도 컨트롤 키 누르고 휠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화면 줄어들거든요. 한글도. 그리고 나서 제가 작업하다가 제가 봐야 돼. 그럼 여기 화면 클릭하면 이 화면에 3분의 2 들어오잖아요. 얘도 여기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자기가 크기 조정해서. 여기만 클릭하면 되니까. 그럼 얘도 이만큼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서도 기술적으로 거의 꽉 차게 두 작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반반 걸쳐놓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단축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뭐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이번 토론 잘하기 위한 이제 지금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좀 아쉬웠고 그래서 함께 얘기해봤으면 좋을 거. 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 문화 다양성 수업 같다 느낀 건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이런 이제 제안서를, 의견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런 게 학생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수업 내용 중에서 계속 귀에 거슬렸던 단어가 뭐냐면 귀화라는 단어거든요. 이주 결혼자들 얘기할 적에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귀화입니다. 근데 귀화라는 말은 사실은 한자처럼 보이지만 일본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일본의 천황을 흠모하여 그의 신민으로 복속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조선실록에도 귀하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군이 귀하였다. 그럼 동학농민군이 귀한 건 국적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사상적 전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하라는 얘기보단 지금은 법에서도 국적법에서도 귀하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국적 취득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귀화 금방 찾아봤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하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어요. 국적법에도 이제는 귀하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국적 취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취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일본 천황 일기에 대한 거는 전혀 없는데요. 이게 한자가 맞는데 한자가 아니에요? 살펴보시면 알 겁니다. 좀 더 많이 한자어예요, 살펴보세요. 한자어. 한자인데 한자어예요. 말은 한자인데 일본말도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더 찾아보세요. 아마 그런 뜻이 맞지? 있습니다. 예. 타짜 쓰면서 이거 맞는데? 그러면 이거 저기 네이버가 잘못된 거예요. 지식이. 지식백과가 잘못된 거네. 지식이 없네, 지식인이. 아니 여기 기와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들려요? 이게 돌아갈 기자하고 타자를 써갖고 기화라는 단어를 써요. 네이버에는 보니까. 네, 이제 뭐 참고해주세요. 참고해서 일단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귀하라는 단어보다 개인적으로는 국적 취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죠? 저희 스타일이 맞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서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미리 그런 작업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PPT 같은데. 그러면은 단어를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제 우리 토론을 준비한 데 있어서 도움될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선생님들 우리 프로세스 짤 때 토익과 기본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 그걸 했었어요. 그게 우리가 짜는 프로세스는 같이 드린 게 좀 실수한 게 그 토익 부분에 이 토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안내 멘트 있죠. 오프닝 멘트. 네. 응, 그게 들어가고 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들어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꾸로 했는 거야.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체성 거 가지고 프로세스 다시 뭐 좀 확인하고 뮤랄 연습할 거라고 정체성 거 가지고 막 하다가 좀 이상한 거에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 글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됐던 게 항상 저희는 이렇게 메일을 먼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표시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신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항상 그 토익 부분이 메인이 멘트를 날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하실 때 이렇게 바꿔서 하세요. 오프닝 멘트가 앞에 오고 오프닝 멘트를 하고 친구들끼리 하고 나서 인사하고 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색한 분위기에서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간다?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번을 하면서 이제 고지현 쌤이 이제 마무리 지으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고지현 쌤 하고 나서 이제 하가 아니고 노지현 쌤이 먼저 실전 먼저 하는 거죠. 노지현 쌤이 먼저 하시죠. 네. 고지현 쌤 뒤에 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좋겠다. 어쨌든 이제 다음에 노지현 쌤이 하실 때 그거요. 그러니까 5분이 하신 게 다 장단점이 있어서 잘 진짜 융합하시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조혜정 쌤이 좀 전에 이상한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잖아요. 제가 오셨길래 이렇게 바꿔서 하시라고 피드백을 해줬었어요. 선생님 이게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꿔서 하세요. 이게 맞는 거라고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못 봤으니까. 네네. 정치현 쌤도 알아요. 정치현 쌤도. 그러면 나의 이름하고 이제 오늘의 기대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라고요?
아니니 그러니까 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김해 관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관광을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다 해갖고 아이들 도출해가지고 사업 계획서까지가 가는 게 저희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픈 이벤트를.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이름 정도 자기 소개를 해볼게요라고 소개를 먼저 하세요. 아니면 아이스 브레이킹 먼저 하시든지.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소개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접목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을 가지고 자기 소개하면서 그냥 오늘 기분을 얘기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안 하고. 그게 연구하면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선택을 주고 홍현수 선생님 그 단어 했잖아요. 신카드. 네. 그걸 가지고 이 카드를 왜 뽑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를. 그러면 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저한테 상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먼저 사업 설명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오늘 프로세스 쌤들 다 이게 확인을 하는데 다 거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 먼저 하고 소개하고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그렇대요. 선생님, 논제에서 조금 벗어나간 얘기인데, 아까 귀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국회 도서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우리나라에서 국적 관련 법률 용어로 정착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이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 천황시대의 귀하는 당연히 천황의 덕을 흠모하여 스스로 복속되는 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더구나 일본에서 귀하인이란 줄곧 천황의 덕을 흠모하여 일본으로 건너온 한반도인들을 지칭하는 일본 중심적 용어였다. 라고 국회 도서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적 취득 꼭 지키시고. 쌤은 강의하러 갔는데 꼭 지켜야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저도 한글 대부분 쓰려고 요즘 노력하는 중이어서 저도 아까 사실 얘기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1항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서 그 말이 기하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하거든요.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박물관 들어오는 고민. 가능한 국적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네. 자, 없으시면 네, 또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해야죠. 물론 앞에 다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조혜정 쌤이 오늘 느끼기에 합의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면요. 그러니까 조혜정 쌤이 오늘 진행하신 전체적인 프로세스 진행했던 거 이제 끝났어요. 내가 예상했던 합의의 과정, 우리가 토론을 하는 목적,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난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었어.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어떠셨는지. 우선 저는 아까 쌤들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세스의 전반적으로 그 이해를 가지고 그 무엇을 합의해야 되는 그 초점 있잖아요. 그 초점을 놓친 부분이 있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지난번에 그 수료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초점을 놓쳐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이 중간에 초점을 놓치고 뭘 합의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방향을 잃은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놓쳤을까요? 프로세스를 이해를 100% 못하고 프로세스 그 전체적인 안목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딴 거 없어요. 진짜 계속 연습하고 계속 토론을 하려고 FT로서,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로서 메인으로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험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가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면서 같이 배워나가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느낌이 진짜 잘 안 오시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난 일을 뭐 하고 계시냐면 실전 연습이 아니에요. 프로세스 짜고 있는 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탁 토론
퍼실리테이터로서 참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직접 프로세스 짜라면 못 하시는 분이 수두룩해요. 큰 행사에 막 불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 의뢰자가 나 이런 거 요구하는데 프로세스 좀 짜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못 짜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것만 짜는 게 아닌 거잖아. 여러 사람의 프로세스를 보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리해서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괜찮을 거고, 특히 영상을 지금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영상은 근데 참고로 업로드하는데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다운시켜서 올려서 영상이 별로 화질은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소리는 그래도 들리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혜정 선생님께서 일단 프로세스 전반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합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 만한 부분. 네. 근데 오늘은 주제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막 아이디어를 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질문 중에 이제 투표를 할 때 마음에 드는 과정에 투표를 하라고, 꼭 해야 하는 과정의 스티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과정의 스티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신현 선생님 설명할 때랑 계속 우리가 이거 하고 마음에 드는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강사와 영상 과정에서 그거를 자체를 프로그램을 이거 저거 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산하고 이런 거 할 때 마음에 드는 과정이라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만 못 알아들으면 따로 남아서 찾아. 그 부분의 질문은 맞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조혜정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힘든 상황에서 하신 멘트잖아요. 불확실한 거였지,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살을 더 붙여서 설명을 못 해주신 거예요. 원래 투표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잠깐 시범 보여드렸었는데, 앞에 우리 이런 과정 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짝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이제 하실 건데, 이번 투표는 한 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투표하실 거거든요. 첫 번째 투표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뭐한 경우에 해서 투표해 주세요. 끝났어요. 자, 그럼 투표 결과가 보이시긴 하지만 결과 참고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금 두 번째 투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투표, 내가 하고 싶은 일정, 나는 꼭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한 번 더 투표해 주세요. 그렇게 또 투표하는 거예요. 앞에 투표했던 거 상관없이 투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 예를 들면, 예. 네네. 그거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제가 그걸 꼭 투표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다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 목적을 얘기 안 해주신 거죠. 오늘은 하나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정해서 오늘 최종 투표 결과 보고 몇 개 이상 투표한 거는 다 사업 일정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한번 짜볼 겁니다. 이게 사업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시간 많으면 뭐 하자고 했냐면 그렇게 투표했는데도 부족한 거를 물어보자고 했었어요. 사실 어제 제가. 예. 그렇게 합의 형성 기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들어가야 될 거. 그러니까 오늘 합의 형성 기법에 없는 게 뭐 이런 거죠. 실행위원회 운영위 회의라든가, 예를 들면 실행주체 회의라든가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뭐 그렇게 이제 이러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먼저 뭘 할지? 공유하고자 모인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모일 거잖아요. 또 우리 조혜정 쌤 중심으로 해서 그 청소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까 이제 노주원 쌤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조혜정 쌤께서 다시 한번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이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자고요. 볼 때마다 떨리죠, 조혜정 쌤? 네.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단어. 두 번째, 스마트폰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 번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강사가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번째, 그 청소년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활용 강사 양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하나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흐름으로 보면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겹치는 거. 예. 이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겹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이성환 쌤하고 얘기하면서 할 때는 빼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마 그렇게 저는 좀 기억이 났었는데 그 앞에 프로세스하고 비교를 아직 못 해봤는데 저는 뺐어도 된다 몇 개. 예. 그리고 빼는 대신에 했는데 빼는 대신에 뺀 게 지금 이렇게 한 나왔던 개 건가? 뺐던데 보니까 예. 연결 안 되는 부고 선생님이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으면 빼버리라고 했는데 뺐네요, 한 개는. 그래서 한 개 뺀 것 같은데. 이제 다시 흐름을 보는 건데 이 과정을 이제 여유 있게 못 하시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고재쌤이 얘기했던 부분 중복된다는 느낌. 이거는 질문에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빼고 한 지금 4개 정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 4개를 중에서 한 2개만 살리고 하나를 새로 넣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아까 노지원 쌤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뭘 얘기했지? 스마트폰 아, 왜? 청소년 강사를 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오늘 여기 시대 정신이 여기 사실 있었어요. 여기 시대 정신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청소년들의 문화 다양성 체험 활동이 어떤 스마트폰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크지 않았다. 지금 이 소리가 어디에 근원일까요 지금? 어디죠? 이상한 쌤. 저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 네. 지금 소리가 계속 하나가 더 들려서. 애기 소리인데? 그것도 방 안에 혼자 있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지? 내가 뭐 켜놨나? 네. 선생님, 이게 중복됐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은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두 칸에.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합의연성 기법으로 다 빼버리고 합의연성 기법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정하든지 여기서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적고 있는데 중복 안 되고는 안 되지. 네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했죠?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쌤 얘기하시길래요. 네네. 화면 공유 하실 분들은 화면 공유 하시면 돼요. 네. 안 되던데요. 쌤이 잠가놨던데. 네, 제가 열었어요 방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 청소년 스마트폰 강사 그 부분의 흐름을 유지해 가는 부분이 어느 순간 끊겼다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합의영상 들어가는 순간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업. 일이 보인 거예요. 일만. 정신이 이제 강조되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실제 논의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만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느낌을 봐보세요. 화면 보지 말고 느낌만 봐보세요. 느낌만. 예산확보 및 수립과정, 준비위원회, 그에 필요한 세부 실행사항, 물론 스마트폰 강사 활용 강사, 교육과정 수립, 스마트폰 활용 강사 양성사업 홍보, 스마트폰 강사 희망 청소년 모집. 근데 이제 투표가 이제 빠진 게 스마트폰 활용 강사 모집, 실행 주체와 협력기관 선정,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보고서 작성, 세부 내역. 제가 이제 토론자라면 저는 듣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제 연수 같은 거예요.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강사로서의 어떤 거는 있지만 이 스마트폰 활용해서 강사로 나갈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저는 눈에 안 보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오늘 이 토론회만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낮에 청소년들 모아서 문화 다양성을 이해시킨 것처럼 문화 다양성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화 다양성의 이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프로세스는 짤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그래서 강사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 강사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 예. 그런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따라가기 위해서 힘든 게 뭐냐면 순서도 짜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좋은 질문 찾기가 힘들어요. 이건 경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좋지 않은 질문이 뭔지도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짜고 현장에서 많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질문이 바뀌어요. 내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을 안 써요. 그냥 프로세스 짰는데 안 나오는 거 입에서 이상하게 현장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써버리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가 합의형성 기법 들어갑니다. 네, 쉴까요? 그냥 바로 갈까요? 바로 가요. 네. 쌤, 괜찮으시면. 바로 가요? 신쌤, 네. 저기요, 저 할 말 있어요. 네.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 제목 달았잖아요.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걸 뺐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준비위원회 이렇게 그냥 그거 하질 않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확하게 멘트를 정확하게 했으면 자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필요할까를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제목이 그냥 그거예요. 단어 그냥 딱딱딱딱.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성도 없고 두리둥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뭘 얘기할 건지에 대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스마트 합의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수립한다. 자, 수립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칠 건데 하면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거죠. 제목을 명확하게 정하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합의형 기법 설명할 거니까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문장으로 얘기 쓰라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선생님 이게 하나를 처음에 채워줄 때 정확하게 뭐뭐 한다 해야 한다 하고 싶다라고 하든지 뭐가 명확하게 그렇게 썼으면은 이게 명확성이 있거든요. 전체 제목을 보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쌤한테 그냥 준비위원회 하면 자 준비위원회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안 되게 상상이 나게 펴겠죠. 간단하게 준비위원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제목을 어떻게 명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근데 조혜정 쌤이 못한 건 아니에요. 되게 많이 노력하셨고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 문장을 만들면 더 겹치는 거고 네. 자, 제가 공유한 게 아니고 쌤이 제가 하는 거죠 지금. 네. 공유 안 한 거죠. 자, 이제는 네, 다들 박정현 쌤도 계시는 거죠? 박정현 쌤 안 계신가? 박정현 쌤 또 빼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혜정 쌤 그 얼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어요. 잘했어요. 연기시킨다고 최대한 노력했고 잘했어요. 그냥 두 번, 세 번 겹쳐서 선생님 이게 좀 지겨움성은 있었지만 앞에 보니까 네, 그거는 조혜정 잘한 거지 쌤이 뭐. 이제 합의형성 기법에서 놓친 가장 큰 이유가 이 화면에 있어요. 그렇죠. 이 화면에서 합의형성 기법으로 안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감을 못 잡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합의형성 기법으로 준비하신 화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가서 위에는 봤는데 아래를 안 봤어요. 아래를 이제 안 보고 위에 거 봤는데 스마트폰 활용 강사 양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질문이 끝났었어요. 준비할 것 세부 행사 과정은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걸 제가 추가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조혜연 선생님께서 이 앞부분을 요걸 빼고 앞부분을 고민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 때 했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약했던 거죠. 뒤에 부분을 제가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준비할 거를 물어보고 세부 행사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건데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 감이 떨어질 수가 없었냐면 각자 이름을 적어놓고 6개 이상을 적어달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오면서 큰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뭘까요? 우리 조혜정 쌤하고 앞에 4가지 질문을 하고 오셨거든요. 5번째 질문이거든요, 이게. 앞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의외로 안 하신 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왜 문제점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공부니까. 그러니까 조혜정 쌤은 오늘 목표가 뭐였냐면,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2시간 안에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 우리가 프로세스 할 때 조혜정 쌤이 지금 짜진 프로세스는 제가 이 질문만 놓고 보면 4시간짜리. 근데 조혜정 쌤이 2시간 안에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2개 이상 쓰는데 1분을 주는 거예요. 5개 이상 쓰는데 이거 8분은 조금 이제 많았던 거고, 여기 있네. 5개 이상 적는데 5분 주는 거, 5분. 제가 프로세스 할 때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10분 줘요, 10분. 근데 10분 주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 미쳤어. 어떻게 10분 안에 이걸 다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프에서, 온라인 아니고 오프에서요. 하나의 질문을 해서 보통 정의하는데 15분, 20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2시간짜리 토론을 많이 제안받거든요. 우리 뭐라는지 알아요? 미팅하러 가갖고 의뢰자하고 그러면 저희가 한 2-3개밖에 질문을 못 할 건데 시간 더 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어봐. 2시간짜리 퍼실리테이션을 우리가 프로세스 짜면서 질문을 3개 정도 잡아요. 많이 잡고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혜정 쌤께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 토론자들의 호흡을 생각하지 않으셨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딸 때 조혜정 쌤은 정말 질문 절반을 줄여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못 느낀 건데 토론자들이 퍼실리테이터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주 열심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청소년들은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할 때는 짝토이 들어갔다 왔죠. 짝토이 들어가면서 다들 그런 말 했잖아. 아니 내가 내 말을 적는데 왜 짝토이를 해야 되지? 라고 들어가셨는데 이게 조혜정 쌤이 계획이 없었던 건지 아세요 원래? 즉석에서 만드신 거예요. 소모임 이게 짝토이 들어가시는 게. 이때 갔다 오면서 반응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는데 조혜정 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짝토이 하고 했는데. 근데 표현을 할 수 없고 당황한 건 이제 보이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합의형에서 기법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감이 이제 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6개 이상 적는데 5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10분 줘요. 10분에 한 20분 주나 이거? 오프에서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럼 적는 거 제일 시간 많이 주는 거예요. 왜?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웠던 건 앞에 4개를 한 거 요거를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어쨌든 우리가 활용하고 이게 본론이잖아요. 본론. 그러면 앞에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정리해보라 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세대별로 아니면 뭐 어떤 이유별로 그룹별로 장애인을 찾아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알리는 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할 청소년들 강사를 양성하는데 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진행하려면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행사가 숨어 있을까요?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6개 이상을 적으라고 해야 돼요. 각자.
눈에 보이게 적는 게 아니고요. 각자 알아서 그냥. 눈에 보이게 적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열심히 적는 사람하고 속도적 경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전히 내 의견을 적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는 사람들도. 그러면은 우리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나오는 이야기들이 알게 모르게 사업 위주로 가는 거예요. 정신을 조금 좀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기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답을 끄집어내요. 생각을 깊게 안 하거든요. 6분 안에 어떻게 5개, 5분 안에 5, 6개 적는데 깊은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다 적을 거 말고 내가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거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솔직히 이 시간은. 근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 적는 거예요. 물론 적으라고 하고 나서요, 못 적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걸 적으셔도 되거든요. 생각나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 말은 못 적는 사람한테 하는 멘트지 잘 적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중간중간에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하다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갈수록.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꼭 집어서 어려우신 분 계세요? 또 마우스 안 움직이면 혹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도움 드려야 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도움 드려야 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귀를 열어놓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웬만하면.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뭐 그런 어떤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짝토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러고 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각자 자기가 적은 6개를 다 읽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어떤 느낌이요? 나도 저거 적었는데. 나도 저거 적었는데. 그리고 내 순서를 기다리는 거야. 순서를 기다리면 아까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요. 뭐야? 순서만 기다려요. 지금 정교태 쌤이 했고, 두 번째 박경희 쌤이 했으니까 다음 나구나. 박정희 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내 거를 어떻게 읽지, 이거를 아까 뭐처럼 문장을 얘기해야 되나? 비슷한 걸 빼야 되나? 저 사람은 이거 냈네. 그럼 난 저거 빼고 이야기해야지. 자기가 이야기할 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순간 그래서 합의 형성 기법에 있어서 합의의 과정에서 큰 부분이 손실된 거예요. 오늘은 그랬다 일단.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되게 긴장하고 이제 봤고요 이때. 그리고 짝토이 들어갈 때 이제 그 조현정 쌤한테 이야기했죠. 나오시면 앞에 다 있고 합의 형성 기법에만 충실하셔라 그랬어요. 합의 형성 기법만 충실해. 그럼 합의 형성 기법에만 충실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2개 이상이니까 어쨌든 2명에서 12개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의견을 뽑는 거니까 짝토이에서 10개예요. 자, 짝토이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합의. 네? 합의. 근데 어떤 경험을 주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요? 꺼냈다는 거. 네? 양보. 짝토이에서 어떤 경험을 주는 게 목표예요. 목적. 짝토이 목적이 있어요. 내 거 포기. 수용. 하는 거, 내 거를 포기하는 거. 수용. 네, 그러니까 포용, 내 거 포기. 수용.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 칭찬하기. 그래서 이제 좀 경험이 쌓이면 짝토이 들어갈 때 이런 걸 이제 의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2분씩 짝지어 들어가실 건데요. 오늘 2명씩 들어가셨나요? 2명, 3명에 2명씩 돼요. 짝토이 하실 건데요. 두 분이 합쳐서 의견을 12개 넘게 내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나중에 우리 함께 얘기할 건 10개만 이야기할 거예요. 두 분이 알아서 10개로 정리해줘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가서 조절하게끔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시면 이제 첫 멘트가 뭐예요? 두 분 의견 잘 모아 오셨어요? 이런 멘트. 의도한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중한 의견인데 이렇게 좀 정리돼서 오셨는데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 중에 비슷한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좋은 의견,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을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개였어요.
6개를 받아도 되고요. 뭐 5개 받고 4개 받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왜 이렇게 하느냐를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제가 좀 뭔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끼리 하니까 멘트가 생략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알잖아, 서로.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할 멘트 다 해야 돼요. 합의형성기법 처음 하는 아이들이 짝토이가 뭔지 모르는데 가서 하라니까 하고 왔어요. 나 처음 보는 애하고. 근데 와서 몇 개 달래.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형성기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생각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 모두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시작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를 화면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아이들의 동선, 움직임을 내가 볼 수 있다고요. 오프라인에는 바로 보이지만 온라인에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온라인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내가 이제 뭐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스킬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요. 2번 나눠서 일단 모아서 이야기 해볼 거예요. 처음에 5개 끊을 때도 질문이 있어요. 질문. 네. 어떤 거요? 어제 그 해서 잘 헷갈렸던 거 명확한이라는 단어 써서 이제 어제 막 얘기 나눴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우리 뭘 적었죠, 이거 지금? 뭘 10개 적었죠? 뭘 10개 모았죠, 내용이? 사업 계획서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에 꼭 넣어야 될 거라고 하지 않았고요. 더 정확한 멘트가 있죠. 뭐였어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말을 했어요, 앞에. 이 단어가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스마트폰 양성 사업을 할 때 10개를 갖고 오셨는데, 짝퉁에서 10개 갖고 오셨는데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거 5개 먼저 주세요. 똑같은 멘트 같은데 전혀 이건 아니에요. 이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했으니까. 10개 갖고 오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5개 먼저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10개 중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또 고르는 팀도 있어요. 네. 그건 내버려 두자고. 어쨌든 정성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뭔가 단계를 거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줘요. 그리고 그렇게 올수록 처음에 다양한 이야기가 더 올 수 있어요. 그게 싫으면 아무거나 주세요 하면 돼요. 아무거나 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조에서 적을 것 같은 것만 먼저 5개 줄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비슷한 것끼리 먼저 모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프로세스 짜는 거에 따라 그때 따라서 퍼실리테이터가 판단을 된다고 봅니다.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5개 받았어요. 5개 받는 화면이 이거 화면이었어요. 지금 맞나요? 이 화면 맞나요? 여기서 했나요? 위에서 이제 아래로 붙이는 과정이었죠. 10개를 위에서 모았고 아래에 5개 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메인과 스텝이 이제 꼬였어요. 스텝과의 어떤 호흡이. 그리고 아까 이성아 쌤이 얘기한 것처럼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게 지금 넓힌 거예요. 아까보다. 이 화면이 지금 넓힌 화면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좁으니까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화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정도 화면이었나, 조금 더 큰 이 정도 화면이었나, 충분하게 확대가 안 되니까 각자 자기 미로에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메인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요거 2개 비슷하댔어요. 그럼 메인이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같이 화면을 봐야 되는데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최대한 이제 안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는 거는 토론자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글을 읽는 건 무조건 진짜 웬만하면 퍼실리테이터가 합니다. 메인이. 네. 자기가 적은 거 자기가 읽게 하는 경우는 언제요? 제일 처음에 자기 인사할 때. 네. 자기 인사할 때 오늘 내가 뭐 카드를 골랐어요. 카드 읽어야죠, 자기 거. 그 정도에서는 하지만 나머지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하고, 그리고 비슷한 거 모으고 이제 할 때
근데 아까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절약된 게 의도하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읽지 않고 붙였어요 먼저. 그리고 비슷한 거 물어봤어요. 근데 원래 빠진 거죠. 하나하나 읽으면서 붙이는 거. 그러니까 위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조별로 모아놨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만약에 10개가 모여 15개가 모여 있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또 모인 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아래로 그러니까 총 30개 중에서 15개가 왔어요. 이 상태에서 또 아래로 빼는 거예요. 골고루. 조별로 빼지 않고 뽑으면서 읽는 거죠. 읽으면서 골고루 흩어뜨려 놔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이 화면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위에서 막 놀고 있는데 공유 화면이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이때서야 아차 이거 공유 화면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 부르죠. 자, 지금 공유 화면 안 보고 계신 분들은 꼭 공유 화면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제가 글 옮기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떤 자극을 주는 말들도 멘트 들어가야 된다. 온라인에서는. 네. 그래서 이 화면에 여기쯤에서 이제 골고루 흩어뜨려 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슷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유목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누가 옮기자고요? 메인이 옮기자고요. 메인이 옮기고 메인이 이제 기호 갖다가 붙이고 예, 그렇게 메인이 하자고요. 근데 메인이 보는 화면 그래서 적절하게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네 집중시키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1차 정리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나머지 아래 갖고 오시는데 기호를 한번 불러줘야죠. 자, 육각형이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고 뭐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기 힘든 기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쓰면 돼요. 예. 빨간색 동그라미는 이런 내용이어서 파란색 동그라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호를 붙일 때 왜 기호 설명 안 해주세요? 이 묶고 있는 게 기호니까 요 아래 내용을 설명해 줄 땐 동그라미에 있는 뭐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예. 기호를 붙이는 목적인데. 그리고 기호를 왜 붙이는 거예요? 1, 2, 3, 4 하면은 1번이 제일 좋은 의견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등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동등한 의견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표, 동그라미, 세모 이런 거 붙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뭐 빨간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묶음을 얘기해 주시면 그룹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자, 협력기관은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들어갈 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때도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붙이실 때는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 중에 비슷한 내용 같으면 그 아래 붙여주세요. 없는 건 옆으로 놔두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주세요. 근데 이때 시간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을 시간을 주고 싶다. 그러면 붙이세요 하고 난 다음에 1분 지나면 자, 1분 지났는데요. 1분 더 드릴게요. 이 정도 멘트만 해도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면상 이 화면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메인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룹 지어서 당기겠어요. 예를 들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놔야지 가로가 지금 있어야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편집을 해서 이제 메인이 하자고요. 예. 화면 전체 조정하는 거.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옆으로 퍼질 것 같아서 화면 크기가 좀 애매하면 예를 들면 아래로 아니고 옆으로 묻히는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전체 프로세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붙이는 것도 왼쪽 오른쪽 붙여도 돼요. 이 안에서 꼭 굳이 아래로 안 내려도 되거든요. 그건 자기 개성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제목 붙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단어를 조합하기보다 뜻 이걸 작성하신 분의 그 뜻을 바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들이 되게 뭐랄까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키워드보다 어떻게 해요? 3개에서 6개 단어 정도의 문장으로 적을 수 있는 거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디테일을 조금 많이 놓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
적어주세요에 단어인지 키워드인지 문장인지가 없어요. 예. 오늘 조혜정 쌤은 잘하신 건 이거예요. 가장 큰 제목은 계속 반복적으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각각 단계별로의 설명도 잘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시간은 잘 적으셨는데 단어인지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약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번 투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색깔 고르는 거. 그래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해놓고 아무거나 하라고 하니까 이제 혼란이 와게 됐다. 그래서 투표만 색깔별로 하고 하면 좀 예뻐 보이거든요. 빨간색만 딱 보이고 투표한 거, 노란색 투표한 거 쫙 보이고 이래서 조금 안정감이 좀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할 때 이제 요거 준비위원회 투표하기 전에는 위로 올리고요. 배경색을 똑같이 해주시고 준비위원회로 투표할까요? 이것도 제목 정한 원칙 그 방법에 따라 제목을 좀 수정할까요? 물어보셨으면 좋았다. 네, 이거는 네, 계속 네,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그 작업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Z 누르면 사라지는 건 아시죠? 아니 위에 지우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없애는 거 있는 거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그런 기능도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투표에서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정도 합의형성 기법 예,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영상 공유하면은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합의형성 기법도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하나를 고르느냐 여러 개 고르느냐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예, 또 이제 혹시 네 여기서 이해가 안 갔거나 네 추가되는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1시간 넘었네요. 네, 3시간도 훌쩍 가지만 2시간도 훌쩍 갔어요. 네. 예, 없으신가요?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쌤 잠깐 네. 미안 말 잡아서 미안한데 이 사이에 화면 공유를 쌤이 하셨죠. 앞쪽으로 좀 당겨 보실래요? 어디요? 아니면 제가 공유를 할까요? 네, 그 창 열어놓고 계시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선생님 제가 중간에 질문을 넣으라 했어요. 스마트폰에서 느닷없이 능력을 가버리면 뭔가가 가운데가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다른 걸 섞어봐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선생님이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만 뜬금없이 능력 있게 넘어가면 이상하지 않냐. 중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넣어야 된다라고 의견은 제가 내줬어요. 조혜정 쌤 잘못하신 게 아니고 이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혜정 쌤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짜신 거예요. 좀 연결을 하려고. 이 조혜정 쌤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제가 요구를 해서 넣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연결이 전혀 안 됐어요. 뜬금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를 뭔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중복될 수 없었던 게 장점이고 능력이 같이 맞물려요. 차라리 여기서 또 이걸 한 문장을 만드니까 더 지겨웠던 거고 저는 중간에 이 질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질문을 조금만 바꾼다면 충분히 연결될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을 빼도 될 거라 하나 정도 빼도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을 반으로 줄인다는 거는 뜬금없이 바로 그냥 사업 계획서 그럼 처음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하지 뭐하러 물어봐. 어차피 사업명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게 꼭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거는 조혜정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설명으로 다 이걸 엮어갖고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것인지 그거는 조혜정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넣어요, 질문 솔직히. 느닷없이 이렇게 확 뛰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뭔가를 넣어주고 연결해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넣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능력을 물어봐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아까 왔을 때. 이게 전혀 없은 상태에서. 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질문을 하시고 느닷없이 능력 물어버리면 뭐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왜 능력이 나와? 아무리 강사 양성이지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제가 제일 해서 넣으신 거니까 저 때문에 아마 좀 오늘 더 피드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넣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합의연성 기법은 아까 신쌤 말씀하신 걸 생각하시면서 책을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면 또 읽히기 좀 쉬우실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건 맞거든요. 근데 잘하셨어요, 선생님. 놓친 부분은 그 신쌤 피드백을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설명해서 어디서 놓쳤는지 설명을 좀 더 어떻게 보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 드리려고 중간에 내가 괜히 넣어 해가지고 선생님이 더 그러신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려고 멈췄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연결할 수 있는 점을 하나 찾고 한 2개 정도 빼버리세요. 굳이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어지러워요 지금. 이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선생님. 그 연기를 하는 거는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정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는 최정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 선생님이 지금까지 피드백하는 거 보면은 너무 뜬금없이 간다라고 중간에 연결 지점이 없다고 늘 얘기하셨거든요, 솔직히. 맞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느닷없이 이걸 물어봐 놓고 키워드 물어봐 놓고 갑자기 확 넘어가. 그럼 연결고리가 없이 너무 느닷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정신이 없거든요.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야 돼요. 선생님들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하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뭘 하나 키워드 물어봤으면 느닷없이 갑자기 확 가버려. 집중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몸 풀었는데 뭐 그 다음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멘붕 오거든요. 솔직히 애들도 어른들도. 지금까지 하시는 거 선생님 제가 뭐 아무 말 안 했지만 신선생님 항상 피드백 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체적 흐름을 연결하라고. 그랬죠, 쌤? 맞아요. 깨놓고 질문 많다고 뭘 하면 어떡해. 질문을 바꿔봐라라고 해야지. 예.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노준 쌤은 최종 프로세스 언제 나와요? 제가 선생님 수요일은 너무 늦죠. 많이 늦어요. 뭐 쌤 할 자신 있으면 괜찮아요. 쌤 할 자신 있으면. 지금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저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에 시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치고 하세요, 치고. 제가 저 화요일날 밤까지는 어떻게? 아니 쌤 머리에 정확하게 뭔가가 잡혀 있으면 큰일 났다. 다시 처음부터. 노준 쌤은 뭐 문화다양성 그 사업 발굴하는 거잖아요. 네. 제일 많이 해봤잖아 우리가. 제일 쉬운 거야. 왜 그래 진짜. 근데 너무 이제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복잡하지. 선생님 그거 다 피드백 그거 다 머리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선생님 정말 고쳐야 될 거 피드백 써놨대 선생님 다 오늘 보니까. 네. 그거 읽어보시고 고쳐야 될 부분만 집중적으로 고쳐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사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깔끔하게 최소한의 프로세스만 짜라고 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일단은 최소한의 뭐 내가 토론을 진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만 짜고 그거 시간 먼저 계산하세요. 네. 그리고 3시간짜리지만 2시간 반에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그지 또 뭐라 할 거야. 왜 부담을 줘요. 이게 알아서 하시기 경험이에요. 잡둬야지. 3시간짜리를 2시간 반으로 짜고 갔더니 3시간 반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때 깨우친 게 뭐예요? 그래서 3시간짜리는 2시간 반 안에 정말 마치고 30분은 평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근데 3시간짜리를 2시간 만에 끝나면 앞에 30분은 뭐예요? 본행사 행사가 있어요. 사전 행사가. 나한테 토론 시간 2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 토론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가 퍼실이니까 네. 퍼실이니까 더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혜정 쌤이. 쌤들이 다.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떤 소리 할 건지 눈에 보이잖아. 솔직히 부담되잖아. 근데 학생들하고 대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피드백 해주신 게 있죠. 그 모든 사업에 피드백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적용할 것만 하시고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하는 거는 선생님 취향으로 그냥 선생님이 그때 피드백 받으신 걸로 하시고 합의연성 기법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는 것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결과물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뭐 2시간 반만 해라고? 아이고 미치지.
일단 현실적으로 미친다 그러면 한글 그래야 된다. 파일로 정리해 놓은 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미리 적어 놓은 거고 아까 그 토론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한글 파일로 이제 요 부분 한글 파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파일은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거든요. 이 페이지 여기서부터인데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처음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본 토론에서 완벽할 거라는 건 당연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꼭 한다는 욕심을 내고 그것만큼은 완벽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화면에 일단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될까요 이제? 꼭 얘기해야 되는 분. 잡시다. 잠아요. 네, 제가 항상 경이로운 소문은 본방송을 지켰는데 토요일날 둘 다 못 봤어요. 이제 봐야 돼요. 전 따로. 네. 소중한 토요일날 10시 반이 사라졌어요. 자, 끝났어요. 누구 봤다고요? 여기가 소문이 6이에요, 끝났다고 오늘 6. 최종이더라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 예. 자, 나이.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